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만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68세 김 할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경조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젊었을 때는 월급이 나오니까 부담 없이 다녔는데 이제 연금으로 살다 보니 경조사비가 만만치 않거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해. 김 할아버지의 고민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조사 참석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 회가변, 각종 돌잔치 등이 겹치면 한 달 경조사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경조사 참석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짚어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부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월 일정한 급여가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보통 은퇴 전 소득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시절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조사비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10만 원, 회가변에 5만 원, 돌잔치에 3만 원씩 내다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72세의 박할머니는 지난달에만 조카 결혼식, 옆집 아들 돌잔치, 동창 회가변에 참석하면서 총 25만 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이는 박할머니의 한 달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체력적인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시간 외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는 대부분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60대 후반이나 70대에는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69세의 정할아버지는 최근 친구 아들 결혼식에 다녀온 후 사흘간 몸살을 앓았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더라고. 집에 와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어. 세 번째는 세대 차이로 인한 소외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면 대화 주제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화나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어서 함께 있어도 재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70세의 최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손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어려운 말들 하고 해서 내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 축하해 주러 간 건데 오히려 위축되어서 일찍 나왔지. 네 번째는 교통과 접근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해집니다. 특히 요즘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장소들이 교외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67세의 이 할아버지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경조사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십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가려면 몇 번씩 갈아타야 하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아.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태워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다섯 번째는 의무감과 부담감의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어온 인간관계들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경조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경조사만 선별해서 참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아들 결혼식보다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의 경조사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체력적으로도 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1세의 강할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 경조사 참석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경조사만 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했어. 그랬더니 마음도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지. 두 번째는 경조사비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과 똑같은 수준의 축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은퇴 후에는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입니다. 68세의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큰 돈을 냈는데 지금은 내 형편에 맞게 해.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받는 사람도 할머니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세 번째는 참석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꼭 행사 전체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만 참석하고 피로연은 빠지거나 아예 축의금만 전달하고 참석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주최 측에서도 나이 든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3세의 김 할머니는 요즘 이런 방식으로 경조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몸이 힘들어서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식만 보고 축하, 인사드린 후 집에 와. 주인도 이해해주고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 번째는 대안적인 축하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참석하는 대신 축하 화환을 보내거나 축하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축하 인사를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경제적 부담도 적고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으면서도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방식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반자와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참석할 수 있고 교통비도 나누어 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69세의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 부부는 항상 함께 경조사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둘이 가면 서로 의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덜 어색해. 그리고 한 명이 피곤하면 다른 한 명이 먼저 나가자고 할 수 있어서 좋아.
6번째는 건강 상태를 고려한 참석 결정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고 아픈 몸으로 억지로 참석해봤자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70세의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경조사 참석을 피한다고 하십니다. 건강이 나빠서 중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행사를 망치는 일이야.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 7번째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참석할 경조사들을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경조사가 겹쳐서 당황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열리는 동창회나 종친회 같은 모임들은 미리 일정을 파악해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없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고 배려해줍니다. 67세의 정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경조사에 못 간다고 하기가 미안했는데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니까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 오히려 건강 챙기라고 걱정해 주고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9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모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조사 형태가 아니라 더 부담 없고 편안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이는 소규모 모임이나 비싼 호텔 대신 동네 음식점에서 하는 간단한 생일 축하 모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경제적 부담도 적고 더 진솔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의 74세 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모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끼리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동네 순대국밥집에서 만나서 소주 한잔하며 축하해.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마음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훨씬 좋아. 또한 계절별로 정기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계곡 나들이,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차 한잔하며 만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경조사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는 본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인간적인 만남입니다. 형식적인 의례나 과시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의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본질적인 의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을 쓰거나 화려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11번째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한 대안 모색입니다. 경조사 대신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 할아버지는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게 돼. 이런 관계가 형식적인 경조사보다 훨씬 진실하고 따뜻한 것 같아. 12번째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 축하 문화 정착입니다. 큰 규모의 경조사보다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더 진솔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집에서 간단히 축하하거나 가족들만 모여서 외식하는 정도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계절과 건강을 고려한 선택적 참석입니다.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 또는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과감하게 참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미리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9세의 이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에는 외출을 자제한다고 하십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무릎이 더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집에서 쉬는 게 최선이야. 14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참여입니다. 요즘에는 영상통화나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해서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체력적 부담 없이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축하 영상을 미리 찍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입니다. 70세의 김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무리해서 큰 축의금 내고 좋은 옷 입고 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돈은 적게 내도 마음만큼은 크게 전할 수 있거든. 여러분, 오늘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여건도 체력적 조건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단계가 바뀐 것일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넉넉하게 경조사비를 낼 수 없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생활자의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입니다. 체력적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시간 외출이나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활동 범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조사 참석을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지로 참석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참석해서 진정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참여가 오히려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심을 다해 함께 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수준에서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체면을 차리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받는 사람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면 충분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과도한 경조사 문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이 먼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젊은 사람들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니어 세대가 건전한 경조사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참석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경조사보다 자신의 건강이 훨씬 소중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시니어들을 보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몸이 힘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경조사 형태가 부담스럽다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작은 모임이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대화하거나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면서 안부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오히려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질을 중시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라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의 크기나 참석 여부로 관계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축하나 영상통화 같은 새로운 방식들도 이제는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부담 없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익혀나가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연락하고 축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경조사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화려하고 비싼 경조사보다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축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세대 간의 간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예전과 비슷하게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다 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오셨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여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좋은 아이디어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